밤사이 시간당 142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진 전남 무안에서 급류에 휩쓸린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올해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앞두고 특검팀은 오늘 김영선 전 의원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소환 조사합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전남 무안에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급류에 휩쓸린 60대 남성이 숨지고 주민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최대 80mm가 넘는 비가 더 예보된 만큼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MB의 첫 소식은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무안의 도로가 흙탕물에 잠겼고 맨홀 뚜껑은 역류하는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열려버렸습니다. 광주의 한 도로도 완전히 물에 잠겨 달리는 버스 안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어제 저녁부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며 전남 지역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무안 상공엔 강한 비구름이 형성됐는데 무려 시간당 142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의 11%가량이 1시간 동안 내린 겁니다. 전남 무안엔 257mm, 군산 어청도엔 240mm의 비가 내렸고 광주도 195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비구름을 만드는 건조한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가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무안의 한 하천에서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상권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밤사이 강하고 많은 비를 기록한 이번 비는 오늘 오전까지 경상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라권과 경상권엔 최대 80mm 이상이 더 쏟아지고 충청권엔 6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엔 비가 조금만 더 내려도 스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교외 지역에도 많은 피서객이 몰려있는 상황이라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천 출입을 자제하고 현재 머무는 지역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면 산에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첫 공개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의 16가지 혐의를 조사 중인 특검팀은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수사하면서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특검팀은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오늘 줄줄이 조사합니다. 손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혐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이번 주 목요일로 특검팀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두 번째 집행 시도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특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 시도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어제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원금 도장이나 수익 배분 약속하셨습니까? 김 여사도 주가 조작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특검팀은 오늘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하고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도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의혹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모레 처음 출석하는 김 여사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뒤 처음으로 조사합니다. 이번 주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2차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첫 소환 조사입니다. 이 전 장관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이 전 장관에게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문건을 들고 대화하는 CCTV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를 두고 울산 김장 행사 문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도 주목됩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소환해 해당 CCTV 속 상황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과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청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만간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국회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취임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를 찾아 호남의 표나게 보답하겠다며 텃밭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반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는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사과 없이 협치는 없다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해복근위에 좀 말 시키지 마세요. 정청래 대표가 침수로 썩은 오이 줄기를 걷어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당선된 뒤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겁니다. 많이 하니까 하나가 딱 끝나네요. 대표님 일을 너무 잘하시네요. 전당대회 시기에도 텃밭 당심에 각별한 공을 들였던 정 대표는 민심이 아픈 곳에서 같이 호흡하고 현안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호남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또 국정 철학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뭔가 표신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정 대표는 선출 직후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 내란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정당과의 형식적 협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부터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핵심 당직인 당 사무총장의 3선 조승래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4선 한정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대야 강공을 예고하면서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인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정 대표의 발언은 독재 선언이라면서 그간 통합을 운운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 야당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비난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야말로 폭력 극좌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독선, 독재, 독주의 정당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정청래입니다. 이 대사 관저를 들어가서 반미, 방화범, 이 폭력범.
장동혁 의원도 대여 투쟁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근거 없는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근거 없는 내란 선동, 내란몰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당 해산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노골적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예고한 것이라며 그 입을 다물라고 경고했고, 주진우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당선 일성은 독재 선언이라며 민주당의 통합 운운은 대국민 기만쇼로 판명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취임 첫날부터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국민의힘 대표로 누가 선출되든 협치는 난항을 겪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속도전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기로 하면서 이번 주 국회는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백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 파업의 상시화 등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교섭 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됐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법안부터 상정할지는 본회의에 앞서 있을 의원총회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법여권 정당을 합치면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석수 180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필리버스터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나올 경우 내일 종료될 7월 임시국회에서 일단 법안 하나를 우선 처리한 후 곧바로 이어질 8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시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출렁였죠. 여기에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는데 벌써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것을 두고 여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의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벌써 10만 명 넘게 동의한 청원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주주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면 그만이고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코스피는 우상향할 수 없다고 운을 뗍니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순번이 아니라 많이 들고 있는 순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고도 지적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갑론을박이 거세졌습니다. 증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부터 정부의 주식 활성화 공약과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까지 분출한 겁니다. 부자 과세에 대한 개인적 소신으로 투자자들과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가 계속 올라오자 재검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세수 중과의 효과도 사실 그게 크지도 않는 측면도 있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틈을 파고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조세 폭탄, 개미 투자자들만 골병들게 생겼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등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네, 정치권 더 자세한 소식은 국회 출입하는 조희로 기자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 기자. 일단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 얘기부터 먼저 해볼 텐데 이 정 신임 대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은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인데요. 예. 정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에 강 의원과 통화를 했다면서 강 의원을 향해 힘내시라며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강 의원에게 많은 위로를 해줬고 당대표로서 힘이 되드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조만간 만나서 다시 힘내서 의정활동을 잘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정 대표는 인사청문회 과정 내내 이 강선우 의원을 좀 옹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 의원은 보좌관 갑질에 이 거짓 해명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결국 현역 의원 최초로 낙마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도 정 대표는 줄곧 강 의원을 향해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고 응원을 했었습니다. 이 사퇴 이후에도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한 박찬대 후보와 달리 정 대표는 동질한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며 강 의원을 위로했었습니다. 네, 입장이 일관되기는 한데 이게 좀 민심과는 좀 괴리가 된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정 대표가 국민 분노는 외면한 채 강 의원만 엄호하는 듯한 태도에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온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으며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국민은 국민으로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추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 대표는 끝까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라며 이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벌써 시작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달 말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맞서게 될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가 또 선출될 건데 후보별로 좀 어떤 입장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이 정견 발표를 들어보는 비전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5명의 후보가 각각 자신만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 후보는 단결의 방점을 찍은 반면에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과거와의 절연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당내 계파도 없고 척진 사람도 없고 신세진 사람도 없습니다. 계파 싸움으로 개헌저지선을 내주면 민주당은 정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극단 세력과의 절연이 최우선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숭상하는 극단 세력을 당심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비 경선을 거쳐 목요일엔 후보가 5명에서 4명으로 추려지게 됩니다. 최종 승자는 22일에 가려지게 되는데 이 국민의힘이 단결과 절연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예. 오늘 본회의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방송 3법과 이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대상인데요. 예.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상임위별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의원을 모집하는가 하면 조를 편성해서 본회의장을 지키라는 공지도 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변혼 동물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일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예.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온 조절을 위해서 추위를 벗고 있었다고 해명하자 추 의원이 변혼 동물이냐고 한 겁니다. 이 특검이 영장을 읽어주면 체온이 올라가고 변호인이 면회실로 불러내면 체온이 내려가는 거냐며 저급한 변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치적 선전선동과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무역 협상 타결 뒤 가장 주목되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했던 2주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막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잘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달 넘겨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 오는 8일까지인데다 광복절 국민인명식, 8월 중순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일정이 빠듯한 점을 고려하면 8월 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관측입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 타결 뒤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양국 간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 문제가 다뤄질 수 있는 만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렸지만 조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건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이 산업 분야에서뿐이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라며 결정되면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성과로 부각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협상 당시 직접 디자인해 준비했던 이 마스가 모자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업 공조를 상징하는 이 모자를 앞세워서 협상에 나선 건데요.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관세 부담을 져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잇따라 생존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준비해간 마스가 모자입니다. 미국 조선업재건의 최적 파트너를 자처하며 한미 조선업 협력 상징인 이 모자를 내세워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 해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수출에 15%의 관세 부담을 져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생존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업계는 관세 부담으로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 중입니다. 가격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글로벌 식품업계의 동향도 봐야 되는 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여기에 조만간 품목관세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업계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비해 현지 거점 확보에 나섰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현재의 제품, 미래의 제품을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서 팔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한미 경제 동맹 속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 신속 허가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시 발생하는 애로 해소 통로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현지 진출과 투자를 고려하는 가운데 반대로 국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폭염 속 집안에 2살 배기 아이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는 사흘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사다리를 타고 2층 창문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뒤 젊은 여성이 황급히 집 안으로 달려들어갑니다. 몇 분이 지나 구조대원과 함께 나온 여성의 품엔 어린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0시 20분쯤 경기 양주의 한 빌라에 혼자 있던 2살 배기 아이가 구출됐습니다. 애기가 여기 창문에 이렇게 몸이 걸려가지고 넘어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볼 때 위험해가지고 신고를 했나 봐요. 아이는 사흘간 집안에 혼자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구출 당시 집안엔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고 쓰레기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손이 닿는 곳엔 과자 같은 먹을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흘 동안 외출했다고 진술한 아이 어머니 A씨를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애기 잘 봤어요. 그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데리고 나와서 잘 놀고 항상 데리고 다니고. 경찰은 A씨와 아이를 분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굶주린 인질의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휴전을 압박하는 심리전이란 분석인데요. 잔혹한 영상을 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하마스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남성이 벽에 붙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적습니다. 지난 몇 달간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이 아예 제공되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힌 이스라엘인들은 삽으로 직접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며 눈물로 휴전을 호소했습니다. 억류된 지 벌써 660일이 넘었습니다. הזמן הולך ואוזל, ורק אתם תוכלו לעצור את זה, כדי שנוכל לשכב במיטה שלי. 가족들은 기아 실험 생중계라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며 하마스를 향해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מלא בנחישות עוד יותר חזקה. לשחרר את בנינו החטופים, לחסל את החמאס, להבטיח שעזה לא תהווה יותר איום על מדינת ישראל. 지난달 31일부터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 2명의 영상을 잇따라 공개한 건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24일 하마스가 꺼낸 군인 추가 철수 등의 제안을 이스라엘이 거부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민 수만 명은 집회를 열고 네타냐후 정부의 즉각적인 인질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최근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행에는 30대 사위도 가담한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장모와 사위 모두가 구속됐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혐의를 부인했던 사위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모가 시켜서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인정했는데요. 평소 장모를 무서워해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사위는 장인을 테이프로 결박하며 장모의 살인미수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장모의 주장과 달리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이 범행의 동기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장모가 무서워도 시킨 대로 하겠냐, 가족도 못 믿을 세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손 선수도 이 사람 앞에서는 순식간에 어린아이가 되고 말았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골리앗 최용만 씨인데요. 키가 183cm의 손흥민 선수, 218cm의 최용만 씨에게 쏙 안긴 모습입니다. 손흥민 선수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도 함께했는데요. 토트넘 공식 계정에서도 이 영상이 올라오자 손흥민도 체격이 좋은데 최용만 옆에 있으니 작고 소중해졌다라며 우리나라는 물론 현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최용만 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손흥민 선수를 찾은 이유, 토트넘을 떠나는 손 선수를 격려하기 위해서였다고요. 10년간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뛴 손흥민 선수, 차기 행선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FC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축구계의 전설 리오넬 메시를 잇는 초특급 연봉을 받게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누리꾼들은 손 선수 관련 기사마다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운맛에 척도로 꼽히며 열풍을 일으킨 불닭볶음면이 때 아닌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말입니다. 한 남성이 대형 카트에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한가득 싣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매운맛에 도전하는 챌린지로 급부상한 불닭볶음면. 챌린지로 시작해 전 세계 K 매운맛을 알리는 입문 메뉴가 됐는데요. 한미 FTA에 따라 라면은 그동안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됐지만 최근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이제 1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일부 소비자들이 관세 협상으로 가격 인상을 우려하며 이렇게 미리 대량 구매,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요. 하지만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도 불닭 열풍을 막진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당 가격이 $2 정도라서 관세가 부과돼도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직사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도 태양광 발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패널에 먼지나 분비물이 쌓이면 그런데요. 특히 사람이 직접 세척하기 어려운 수상 태양광은 이게 더 골칫거리인데 드론이 해결사로 떴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색이어야 할 태양광 패널 곳곳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철새들이 배출한 분비물이 떨어져 눌어붙어 버린 겁니다. 저수지 위에 설치된 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모습인데 수상 태양광은 효율은 높지만 먼지나 분비물 청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수지 일부 발전소엔 세척 드론이 시범 도입됐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닦으려면 뜨거운 물을 강하게 뿌려야 합니다. 이곳에만 5,000개에 달하는 패널이 있어 사람이 일일이 작업하긴 쉽지 않습니다. 드론이 패널 위를 날아다니며 물을 뿌리자 작은 분비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탈이온수를 사용해 환경오염 우려를 줄였습니다. 패널 손상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 태양광 패널 세척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실제 드론 세척을 마쳐 깨끗해진 패널은 효율이 1년 전보다 20%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패널 오염이 심한 곳을 중심으로 세척 드론 투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 조건으로 정해진 운임 인상 한도를 최대 28%나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고 잘못을 인정한 아시아나는 31억 원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값을 넘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3개 노선과 국내선 1개 노선에서 이 한도를 넘겼습니다. 특히 인천 바르셀로나 노선의 비즈니스 좌석 운임은 한도보다 28.2%나 높게 책정됐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은 6억 8천만 원의 요금을 더 받았습니다. 최고로 인상 한도를 초과를 많이 한 부분은 이제 45만 원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19,923명으로 약 2만여 명이 됩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은 더 받은 요금의 5배에 달하는 고객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문제가 된 4개 노선 전체 승객에 대해 초과된 운임에 대한 총 10억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해당 국제 노선에는 7억 7천만 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진행합니다. 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 5만 장을 풀고 일부 인기 노선엔 추가 할인도 약속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역대 최대 규모인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전반을 점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역대급 폭염의 여파로 농산물의 생육이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여름철 수요 증가로 일부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수박의 평균 소매가는 한 통에 33,000원대로 1년 전보다 17.6%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토 소매 가격은 1kg에 6,700원대로 42% 올랐고 배추 한 포기도 6,100원대로 11% 올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의 지난달 온라인 가입자 수가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영향으로 지난달 신규 가입 건수는 6,08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8% 증가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줄어온 미국산 감귤 만다린에 대한 관세가 내년부터는 아예 사라집니다. 그동안 관세 하락 속에 수입 물량이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7,900톤이 넘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만다린은 주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 판매가 이루어져 유통시기가 겹치는 제주 감귤의 시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피쉬앤칩스는 19세기 중반부터 먹기 시작했다는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런던에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피쉬앤칩스로 줄을 서야 하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식당 앞으로 길게 늘어선 줄. 뭘 파는 곳인가 봤더니 피쉬앤칩스를 파는 레스토랑입니다.
주방에서 갓 튀겨진 음식이 나오는데 실은 진짜 생선과 감자튀김이 아니라 펠트로 만들어진 귀여운 작품이었군요. 냉장고에 진열된 캔음료와 케첩병까지 모두 감쪽 같죠? 영국의 예술가 루시 스페로우는 최근 쇠퇴하고 있는 피쉬앤칩스를 추억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데요. 무려 펠트 6만 5천 조각으로 만들어진 예술작품 덕분에 관람객들도 향수에 젖은 듯 행복해 보이네요. 서울 송파구의 한 초고층 타워를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등반하다 붙잡힌 남성이 있는데요. 이 남성이 이번엔 덴마크의 한 호텔 외벽에서 발견됐습니다. 높이만 자그마치 90m에 달하는 덴마크의 한 호텔. 그 외벽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남성의 정체는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층 빌딩을 등반하는 조지 킹. 4년 만에 새로운 도전에 나선 건데요. 지난 2021년 같은 건물을 올랐지만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다고요. 마침내 호텔 꼭대기에 도달한 조지 킹은 낙하산을 타고 무사히 땅으로 내려왔는데요. 다만 그 대가로 우리 돈 50만 원의 벌금을 냈다고 하네요. 북반구가 폭염으로 시름하고 있는 사이 남반구엔 때 아닌 폭설이 내렸습니다.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10년 만에 내린 눈을 맞이하는 호주인들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두껍게 쌓인 눈밭 위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주민들이 나와 눈싸움을 합니다. 사람만한 크기의 눈사람도 만들어졌네요. 호주 퀸즐랜드주에 무려 10년 만에 눈이 내리는 기상이변이 관측됐고 뉴사우스웨일스주에도 최대 40cm의 눈이 내렸는데 80년대 이후 최고 기록이라고요. 이번 폭설로 차량 100대 이상이 고립되고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내린 눈은 그런 걱정도 잠시 잊게 만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농협중앙회가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재난보건력 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50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과 관련해 단일기관이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성금은 범농협 전 계열사와 전국 농축협 임직원이 동참해 마련됐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호남 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는 붉은 폭우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비가 완전히 그친 건 아닙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지방에 100에서 120mm 이상,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24도, 대전이 26.4도, 대구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습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30도, 대전이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인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다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